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능영어 강사 김승주입니다. 오늘 우리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37번은요. 순서 유형에 해당하죠. 순서 유형을 풀 때 우리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로 단서는 바로 앞에 글, 즉 바로 앞 순서에 있는 글에 있다 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짧게 가져가면서 글의 순서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키포인트가 어떤 의미인지 도식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서 유형 같은 경우는 우리 도식화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주어진 글이 있고 그리고 A, B, C 각 세 단락이 있습니다. 주어진 글과 각 세 단락 같은 경우는 각각 P, Q, R, S라는 자기의 중요한 내용을 탁탁탁 던져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글의 순서를 P, Q, R, S라고 어떻게 맞출 수 있을까? 바꾸어 말하면 평가원은 이 글의 순서가 P, Q, R, S입니다 라고 근거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 학생이 보는, 전 응시생이 볼 수 있는 시험 문제로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자, 평가원은 어떤 식으로 이 글의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직전에 있는 글의 내용을 심어다가 각각 단락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A는요, Q를 말하기 전에 P의 내용을 일단 말한 다음에 Q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B도 마찬가지로 R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말하기 전에 Q를 가져다가 일단 먼저 말하고 R이라고 얘기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C도 R 이야기를 하고 나서 S라고 말해야 어때요? 글의 순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겠구나 라고 자신 있게 평가원에서 문제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 유형에서 두 가지 키포인트 뭐다? 그쵸? 힌트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직전 글에 있다 라는 거 하나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그런 유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요. 우리 요번 6월 모의평가 37번을 풀어보면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진 글부터 우리 읽어야 되겠죠? 주어진 글에서는요. 같이 한번 보면 자, 카우스의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예시는 뭐냐면 바로 자석추다. 지금 무슨 장난감으로 팔리는 자석추라는 게 있나 봐요. 자, 이 자석추는 뭐로 이루어져 있냐면 일단 4개의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이 4개의 자석은 일단 사각형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깔려 있나 봐요. 자, 그리고 또 추로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근데 이 추는 이 4개의 자석을 왔다 갔다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석추가 어떤 장난감인지 알겠죠? 자, 말 그대로 자석과 추로 이루어진 장난감인데 이 추가 자석을 따라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장난감인가 봐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중요하게 뽑아내야 되는 건 이 글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요한 건 카오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이 카오스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우리한테 친근한 예시인 지금 자석추 장난감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어진 글을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주제는 뭐냐면 카오스의 개념 되겠죠? 그리고 이 개념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자석추라는 장난감의 예시를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을 해주고 싶은 거는 카오스의 개념이지만 그 개념을 우리 예시를 통해서 말랑말랑하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도를 잡아내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A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카오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복은 자, iteration 같은 경우는 지금 별표 쳐놓고 지금 아래쪽에 해석 써 있죠? 자, 반복은 반드시 뭐 안에 있어야 되냐면 자, 지금 비선형 체계라고 불리우는 것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모든 비선형 체계가 카오틱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카오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카오스라고 불리워지는 정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은 어느 정도가 될 필요가 있냐면 자, need to be pushed beyond a certain point. 어떠한 특정 지점보다 더 미뤄져 나가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리우냐면 분기라고 불리우는 것, 그 특정 지점 이상으로 더 미뤄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 같은 경우 우리 정리를 해보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냐면 카오스라는 것은 뭐다? 우리가 카오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 반복이 필요한데 그 반복도 그냥 일반적인 반복이 아니라 비선형적인 반복이어야 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자, 지금 모든 비선형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모두 카오틱하다라고 볼 수 없고 플러스 알파로 무슨 조건이 붙여 있냐면 일정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라고도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주어진 글 다음에 A가 오는 게 다소 어색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 순서 유형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직전 글에서 근거를 따와야 되고 호흡을 짧게 가져가야 된다라 그랬어요. 주어진 글에서는 분명히 지금 카우스의 개념에다가 자석추의 예시를 말해줬잖아요. 그런데 A 같은 경우에는 자석추의 예시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죠. 호흡을 짧게 가져가야 되는 유형인데 그래야 이 순서 유형으로 문제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좀 매우 어색하다는 거죠. 마그네틱 펜들럼 어디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A는 다소 어색하다라고 생각하고 B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추를 놓아라. 그리고 나서 자석을 기록하래요. 그 추가 방문한 자석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순서까지도 한번 기록해 보아라. 오케이, 여기 펜들럼 나와 있네요. 자석추에서 추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자석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자석추 장난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이네요. 자, 만약에 그 추가 완전히 똑같은 위치에 두 번째 시도에 있어서도 완전히 똑같은 위치에서 놓이게 된다면 그 움직임의 패턴은 처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완전히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but 뒤에가 중요한 거죠. 그 추는 곧 어떻게 될 거냐면 완전하게 다른 패턴을 보일 것이다. 사실은 이 추의 패턴을 뭐라고 하냐면 카오틱하다라고 불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석추의 움직임을 가지고 케오틱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죠? 케오틱의 설명, 케오틱이 어떤 개념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B는요, 지금 자석추의 움직임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와 두 번째 시도를 비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C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였는지와 무관하게 뭐 하기 위해서?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자, 같은 위치에서 추가 시작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신경이 썼든지와 무관하게 그 추는 어떻게 될 거냐면요. It will visit entirely different set of points. 자, 완전히 다른 포인트, 다른 지점들을 향해서 움직였을 거래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경우에서 자,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on the two occasions가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경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자, B에서 지금 첫 번째 시도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가 비교가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시도를 종합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일단 B랑 C가 굉장히 순서적으로 밀접하겠구나라는 걸 일단 알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chaotic system이라는 것은 뭐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지냐면 자,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오케이, 반복이란 단어가 또 등장을 했죠. 하지만 모든 반복이 chaotic한 거는 아니다 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는요. 추의 움직임, 두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죠. 자,
두 번의 추의 움직임 비교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실까지 알려주고 있냐면은 자, 모든 반복이 뭐라고 볼 수는 없다? 카오스라고 볼 수는 없다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살펴보았을 때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흡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는 문제이면서 순서의 단서는 뭐냐면 바로 앞글과 이어지도록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라 그랬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 삼아가지고 한번 이 글의 순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주어진 글에서는요, 카우스의 개념 그리고 자석추의 예시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자석추의 예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 예시에 대해서 한번 풀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어디서 풀어주고 있냐라고 하면은 B에서 풀어주고 있겠죠. 여기 한번 추를 놓아봐라.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 오케이?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의 시도를 비교해 준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C 같은 경우는 그래, 이 두 오케이션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여. 자, 그리고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이때 Q 같은 경우는 색깔을 바꿔서 쓰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예시를 들었으니까 다시 일반화해 줄 필요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일반화해 주고 있냐면 하지만 모든 반복이 카오틱하다라고는 볼 수 없어. 다시 위로 올라올게요. 자, 카오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긴 한데 그 반복이 어때야 하냐면 바로 비선형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비선형적인 정도도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정리된 걸로 통해서 한번 보면은 자, 일단 주어진 글에서 자석추의 예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B에서 이 자석추의 움직임을 예시로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C 같은 경우도 이 두 번의 추의 움직임을 한번 비교하는 그런 내용을 먼저 말해주고 그런 다음에 좀 더 일반적인 예시에서 좀 더 일반화가 되어서 나와가지고 자, 카오스라는 것은 단순히 반복에 그치지 않아. 자, 반복에 그치지 않고 뭐까지 와야 되냐라고 하면 비선형적인 반복에다가 일정 수준 이상까지 와야 돼 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답을 맞춰보면은 바로 B, C, A 순으로 우리 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지만 순서 유형 같은 경우는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데 호흡을 짧게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순서의 근거, 즉 답의 근거는 답의 근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냐면 바로 직전 단락, 직전 내용에서부터 뽑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전 내용에서밖에 끌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순서 유형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깊게 아니면은 지문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뭔가 관통하는 거를 짚어내야겠다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오히려 문제를 풀 때는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 유형 한번 잘 연습해 주시고요. 이번 문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